네,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2일. 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지금 마감된 상태이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3035.46선에 종가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엔 하락했다가 다시 반전 상승하여 955.38선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와 비슷하게 마감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개인은 순매수 형태를 보여주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매도세, 기관은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수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업종 상위 순으론 해운사, 철강, 디스플레이 패널 이렇게 있네요. 펜오션 HMM 뭐 쿠팡 관련 주식으로 보이죠. 철강 같은 경우에도 뭐 포스코가 5% 넘게 올랐네요. 동국제강도 오르고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에 LG 디스플레이가 3.45% 올라서 22,500원을 다시 찍었습니다. 종이 목재, 페이퍼 코리아 이외에는 조금 흐름이 좀 좋지 않네요. 아무래도 하락장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마이너스 0.13%에서 끝났기 때문에 약보합에서 끝났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환전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 USD 달러가 1128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이전 떨어졌습니다. 엔화도 약간 적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금리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데 금리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 형태를 보이긴 하네요. 10년 만기를 한번 보긴 해왔는데 솔직히 국고채보다 회사채, 3년 만기 회사채 이런 회사채가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때 상승할 때 한꺼번에 확 상승하긴 했지만 이제 또 하락할 국면이라고 페드 그 연방 준비 제도에서 그분이 이제 말씀 한번 탁 해주시면 제가 급격하게 빨리빨리 재빠르게 움직이죠. 네, 딱 얘기하면 바로 이제 좀 낮아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말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회사채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조금 그나마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 같은 가격도 전반적으로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원만하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 통합 팽창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그렇게 막 크게 고려하진 않아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그래프 상으로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완만하게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이전에 올랐던 것처럼 완만하게 이때가 너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좀 급격하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시세도 국제금이 좀 올랐네요. 금 시세 국내금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제금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해서 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그 이전에 했던 봐왔던 종목 어떤 페이지와 비슷하게 탑 종목, 거래 상위 종목 살펴보고 눈에 띄는 것들 살펴보고요. 시총순으로, 시가총액 순으로 살펴보고 거래 상승, 하락에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상승과 하락이 번복했던 일이 있었던 만큼 아무래도 인버스, 특히 뭐 곧버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덱스 200 인버스 2 곱하기 이거 곧버스라고 하죠, 일명. 살펴볼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좀 매도를 많이 쳤네요. 왜 기관은 거의 여기에 두 배 곱절을 또 매도를 쳤고요. 네, 그 어제 그제 그 저번 주 금요일 걸 보면 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기관 같은 경우에 매도를 했어도 이거는 조금 변동성을 좀 크게 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코스피가 이제 2900선 초중반대로 이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매집을 했다가 이제 3000선대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3000선대 딱 거의 근접해서 이제 그 점을 기준으로 3000선대를 딱 3000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간을 조금씩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만 해도 약간 3100선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도 이게 변동성이 지금 너무 큰 장이다 보니까 박스권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하락 진행 박스권이 될지 상승 진행 박스권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요. 예, 상승할 국면도 충분히 있긴 하겠지만 음, 금리가 지금 뭐 안정됐다고는 해도 또 통화량 미국 달러가 또 이제 풀린다고 얘기도 나왔고요. 이번에 또 추가 경제 추경 안이 또 이번에도에 통과됐지만 또 한 번 이와 같은 거대한 경기 부양책이 또 통과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인버스에 투자한 게 지금 이게 펀더멘탈 이게 거의 베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엄청 많이 올랐네요. 서울식품은 1.77% 떨어졌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올랐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1%나 올랐는데 키움키움 있고요. 외국인 특히 기관이 엄청나게 써드렸습니다. 뉴스를 좀 볼까요? XTX중공업 인프라코어 회사 분할 합병 소식에 들썩. 어떤 소식이 들렸나 봅니다. 분할 합병. 원자재값 상승, SOC, 사회 간접자본 투자 증가에 현대건설, 두산인프라 이거는 이쪽에 수주를 맡길 수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국내 기업 중에서 뭐 믿을 만한 데가 그렇죠. 네, 현대건설, 두산인프라 예전부터 계속 지어왔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호재라 불릴 만한 것들이 보이는군요. 예, 보이고요. 2021년자 12월 거요. 그리고 이건 예정치죠. 2020년 걸 봤을 때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다 괜찮습니다. 부채 비율이 좀 높네요. 네, 부채 비율이 높고 예전에 뭐 감자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은 없었나 보네요. 지금 2019년 3월달, 2월달, 3월달 이때를 기점으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회복해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말이죠.
주봉으로도 한번 봐야 필요가 있는데 2019년 2월달 한 중순 이때쯤을 거의 기본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기본 것을 21선 이평선 주봉 이평선 21선이 넘었고 상승 흐름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3만원 선까지 넘어갈 줄은 아직 장담할 수가 없네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EID는 계속해서 나오네요. 레버리지 살펴볼게요. 코덱스 레버리지. 오늘 상승 하락 상승 뭐 이렇게 됐었죠. 하락 상승 하락. 레버리지 쪽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뭐 코스피 관련해서 코덱스 뭐 곧버스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에 대한 어떤 ETF 상품 조정 이쯤으로 보여지고요. 거의 보면은 한 3200이에요. 3020선 그 정도가 거의 그 베이스인 것 같아요. 3020, 3000, 3030, 3000대 초반. 여기를 지금 해가지고 또 ETF를 한번 조정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82,000원 100원 올라서 82,000원이 끝났는데 한화, 삼성, 이베스트, NH, 키움증권이 매수 상위 5순위에 드네요. 외국인과 기관은 이틀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매도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샀던 물량 82,900원에 샀던 물량은 지금 털어내고 있는 중으로 보이고요. 기관은 진작에 다 털어냈고요. 지금도 개인적으로 좀 비싸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나 봅니다. 그 이쪽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좀 비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죠. OLED 비상 그 중국이 좀 저가 매도 저가 약간 대량 생산 대량 판매 하고 그리고 또 중국 내 약간 뭐랄까 그 지지하는 세력들 예를 들어서 국산 걸 뭐 사용하자 신토부리처럼 우리나라 신토부리처럼 중국 사람은 중국 걸 이용하자 뭐 이런 것들이 좀 국수주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당 쪽에서도 뭐 시행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드니까 아무래도 조금 좀 비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그때 이러한 것들은 이전에 LG 디스플레이 설명할 때도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좀 해가지고 가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83돌 총수제 83년 됐나 보네요. 삼성 창립 83주년 약간 100주년 때 좀 크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커머셜 임금 인상 얼마? 약간 지금 이 전체적인 상태로 봤을 땐 그렇게 호재보다 약간 악재가 조금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액면 분할 이때 했었고요. 코로나 때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고 아직 그래도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남겨두고 있다. 한국전력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말했었죠 비싸다고. 펀더멘탈 거의 이 정도로 돌아왔네요.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담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도 이제 22,000원대 그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22,000원, 21,000원대 이 정도 21,000원대, 21,000 중반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매수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공기업이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미래가 밝다고 해도 약간 이익, 사적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에는 좀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해 그리고 그 공기업이 세워진 목적성과 좀 불합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어 솔직히 이윤을 크게 바라는 걸로 들어가면 사기업을 들어가는 게 맞고요. 조금 멀게 길게 바라보고 싶다 하면 지금 가격부터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전.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한전 설명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도 두산 인프라코어가 올라서 그런지 오늘 300원 올라서 11,90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SK증권 떨어졌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400원 올라서 14,100원 종가 마무리. STX도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생명, 보험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하락세인가 봅니다. XTX 역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오늘 1.6% 떨어져서 86,10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신한금투, 미래에셋, 키움 4위권에 들어가 있네요. 외국인 40만 매도, 기관 8천 매수. 매도가 조금 더 강세, 순매도가 강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보이고요. 현금 흐름, 뭐 영업이익률 다 좋고요. 뉴스나 이런 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기아 사장 스마트 모빌리티 선언, 이건 호재죠. 좋은 거죠. 스마트 모빌리티. 현대제철, 기아, 눈덩이 탄소 부채 초비상. 이거는 탄소가 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그린 녹색 성장에 관한 뭐 페널티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무슨 토큰처럼 막 사고 팔고 하잖아요, 채권을. 네. 성장에 필요한 것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런 제철, 제조 이런 것들이 매연이나 이런 거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기차로 좀 넘어가면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현대제철 약간 제철은 조금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그래도 또 제철을 안 사용할 수도 없고 조금 더 완화하거나 약간 다른 규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LS전선, 아이오닉5 기아 EV6 모터 혈관 권선 단독, 이거는 LS 쪽에서 호재인 것 같고요. 자동차 떼고 모빌리티 신호 단손 기아, 이거는 좀 모험이긴 한데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V5 30일 글로벌 사전 예약, 조기 열풍. LS 현대기아 현기차의 단독 공급. 이거 LS에 조금 더 호재가 좀 많이 치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주봉이죠. 아직 그렇게 뭐 기세가 약해졌다던가 그런 모습은, 네, 약간 있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떨어졌고, LG 디스플레이 오늘 750원 올라서 22,500원. 이건 좀 볼까요? 키움증권 매도 상위, SCS증권 매수 상위. 외국인 기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좀 뉴스를 좀 봐야겠는데, 호실적 전망이라고 써있네요. 아까 삼성 같은 경우엔 OLED, 그때 중국이 조금 이제 물량으로 밀어붙여서 힘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적은 확실히 좋아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잘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업계 1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집중 매수 강세, 역시 외국인들은 실적에 움직인다. 실적에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SK하이닉스 오늘 그때 저번주 금요일 전일 대비 같은 가격 138,000원 유지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매수 1위, 미래에셋대우 매도 1위.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진행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같은 개미들이 많이 사줬나 봅니다. 지난해 SK 하이닉스 연복 30 급여 반납 이행 중. 자신감 드러낸 SK 하이닉스 대표. 낸드 600단 적층 가능. 이거 호재네요. 임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러한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악재일 수밖에 없겠죠. 랜드값 모른다. 턴어라운드. 이거는 반도체 단기적으로 봤을 땐 약간 수익성이 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땐 뭐 수요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 데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거죠.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요가. 랜드 값이 올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원재료 대비 어느 정도 이제 부품 가격을 올리느냐 이에 대해서 조금씩 그 업체마다 그 좀 좀 얹는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드램 2분기 두사지수 오를 듯. 이거는 확실히 자율주행 같은 거 AI 이런 거 하면서 진짜 엄청 대단해진 것 같아요. TSMC도 그렇고요. 퀄컴도 그렇고. 메모리 가격 상승, 목표가 상향. 이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유안타 증권은 또 올랐네. 여기는 올랐네. KB금융 엄청 올랐네요. 뭐죠? 51,400원 찍었습니다. 오늘. 미래에셋대우 매도, 삼성 매수, 다이와 머건스탠리, UBS.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49,000원에서 51,400원까지 확 뛰었네요.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이 정도는 거의 기본으로 노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금리 확실히 금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KB금융 어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은행주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 있고 다른 일반 보통주에 좀 관심이 생길 수 있는데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은행주 쪽에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좀 몰렸다 이제 풀어지겠죠. 한번 급격하게 확 올랐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방식 그렇게 변모될 것 같고요. 신한지주도 오늘 짭짤하게 올랐네요. 삼성중공업 오늘 20원 올라서 6,530원. 메리츠증권 올랐고요. 제주은행은 아직도 오르네요. 이건 좀 징그러운데. 삼성출판사 2.3% 올라서 48,950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키움키움 보이고요. 외국인 기관은 매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쿠팡 관련주로 해서 삼성출판사 미래에셋 벤처 상한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스마트 스터디 나스닥 상장 제주목에 20% 넘게 급상승을 3월달 중반 정도에 했었죠. 지금 이제 후반이고요. 하반기.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투자하기에는 리스크를 너무 크게 다 감당해야 한다. 근데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그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비트코인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단 안전하다. 그러나 다른 주식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인지 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거래 상위 종목 살펴봤고요. 시총순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삼성의 SK 하이닉스 봤고요. 네이버 좀 볼게요. 5,500원 떨어져서 39만 6,500원 종가 마감되었고요. 모건 스탠리 맥커리 매도하고 나갔습니다. 외국인들이 나갔고요. 이렇게 하지만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줬네요. 네, 전반적으로 다 좋고요.
예전에 봤었죠. 카카오 네이버 못하는 게 뭐니? 올 들어 가상자산도 신고가 랠리. 역시 호재. LG U 플러스 네이버와 온라인몰 강화. 맞손 잡았다. 이것도 호재. 평균 연봉 1억 돌파. 이거는 이제 내부 구성원들 얘기하는 거고 10조 내답한 기관과 외인. 네이버와 기아차는 샀다. 네이버 뭐 그럴 수 있고 기아차는 뭐 투자 심리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잠재력 큰 커머스, 메타버스, 네이버 투자 매력 여전 뭐 이런 거겠죠. 메타버스를 여기에 엮는다. 커머스는 뭐 네이버 쇼핑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고 뭐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쳐도 쿠팡이라는 뭐 약간 걸림돌이 있긴 하지만 메타버스 약간 그걸 때문에 그런가요? 이번에 뭐 새로 나왔던 메타버스 뭐였죠?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아바타 제2의 약간 가상 제2의 약간 개인 자기 자신과 같은 이런 것들 뭐 일명 예전에 2010년대 그때 봤던 로블록스랑 거의 비슷하죠. 온라인으로 모이는 거죠. 오프라인을 못하니까. 이런 게 메타버스. 요즘 네이버도 좀 많이 투자하고 그쪽으로 해서 이제 음, 강화를 하고 있긴 하는데 이런 연결을 좀 강화시키고 있긴 하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빗썸 인수전 네이버 비자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가장 많이 순매수 라고 하네요. 이것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포스코도 역시 많이 올랐다고 아까 봤었고요. 기아차 떨어졌는데 현대 모비스도 떨어졌네요. 전문적으로 매도가 강했고요. NC소프트, SK텔레콤은 계속 오르네. 모건 스탠리 들어왔고요.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 적극적 비용 효율화. 우리금융, NC, SKT. 중진공, SKT, KASAD, 스마트 팩토리, 설비 운영 최적화 사범 시업. 사범 사업. V 컬러링 잡음. 음, 외국인은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이거 참 35% 지분율 34% 지분율이었는데 2021년 1월 달만 해도 벌써 37%까지 매수해서 비율이 저렇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언젠가 확 돌아서면 이거 난리 나겠는데 SK텔레콤 KTNG처럼 KTNG 엄청 떨어졌는데 1200원이나 떨어졌어요. JP모건 나가고 UBS 나가고 기관도 역시 같이 팔았고요. 이거는 한 번 더 나아가기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 것처럼 보이는데 SKTNG 대표 재연임 성공 주총서 3년간 연임 확정 이거는 그래 좀 안정화 되겠네요. 정기주총서 주당 4,800원 현금 배당 안건 승인 그렇네요. 뭐 호재도 악재도 딱히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순익률이 상당하네요. 역시 이렇게 해서 괜찮고요. 개인적으로 8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 더 매수를 조금 더 하고 싶네요. SK 오늘 4,800원 떨어져서 24만 6천원 됐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 기관 매도가 좀 강했습니다. 역시
LG도 역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가 좀 강했네요. 그래도 LX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고 LX 도로교통공사 LX 도로교통 이쪽인 거예요. LSG주사 LX홀딩스 사명 쓰지 말라 가처분 검토. 이거는 이제 법적 공방 내용 증명 나가겠네. 글로벌 유망 기업 선정 LG 투자 전문 역량 키운다. 이건 후재고. 개통 언택트로 유플 첫 무인 매장. 솔직히 LG 유플러스는 빨리 이제 사라져야 하지 않나. 아니 사라지면 안 되죠. 빨리 좀 길을 잘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이동통신사 3사 SKT, LG, SKT, KT, LG 이렇게 3사가 하긴 하는데 솔직히 독과점으로 거의 진행을 했었고, 단통법 해도 뭐 소용없고요. 그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공정위에서 그때 또 독과점 해서 또 벌금도 많이 물리고 했었죠. 네. 3명, 그러니까 1인 기업이 한 시장을 독점해도 패단이 나고, 두 기업, 세 기업이 독점해도 패단이 나요. 제가 보기에. 약간, 정치처럼, 정치에서 하는 것처럼 진짜 여러 개의 정당 만드는 것처럼 이것도 엄청 그냥 무한 경쟁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뭐 어떻게든 되지. 이거는 진짜, 근데 이게 솔직히 진입장벽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언제 이거 다 깔고 그래요. 이동 통신망 이런 거 언제 다 깔고 그래요. 그 너무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좀 더, 어,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겉보기로 보이는 경쟁이 아니라 진짜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겉으로 볼 때는 경쟁인데 뒤로 돌아선 다 손잡고 있는데 뭐, 그러면 무슨 독과점이랑 뭐가 달라? 다 똑같지. 그래서 이 정도 뭐 이런 건 잠시 각설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넷마블 오늘 1,500원 올라서 12만 2,500원 종가 마감했고요. 에스코일 같은 경우에도 유가 상승, 오케이 상승, 상승으로 인해서 2,300원 올랐네요. SK바이오팜 요즘 계속해서 탑에 올라오고 있는데, 진짜 뼈 아파요. 뼈 아파. 가슴이 아프다. 외국인 기관 오늘도 매도를 진행했고요. 특히 외국인은 이제 매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긴 하는데, 그 매도에 대한 좀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재 없을까요? 호재? 60조 6박 기업 공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이거 오타 났다. 카카오게임즈 등 뭐 영업 관련해서 뭔가 R&D를 하든 기업을 인수하든 뭐든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청약 경쟁률 956대 1. 빅히트 SK바이오팜 효과. 바팜이, 근데 진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바이오팜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힘들죠. 이 현상을 못했죠.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원래 기존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 SK바이오팜의 어떤 위험성, 학습 능력 이런 걸 좀 심어준 걸로 생각이 듭니다. SK 바이오팜이랑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사라고 하죠. 바이오사이언스가 바이오라고 쓰기도 애매한 게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이다 보니까 바파, 바팜, 바사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바사.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재무제표가 괜찮은데 바이오팜은 그냥 어, 이거 눈 뜨고 보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건 SK 바이오팜보다는 괜찮을 것 같다. 시청순으로 한번 볼까요? 시청순으로는 근데 아까 조금 더 높던 것 같은데 8조고 11조.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바이오 사이언스가 아직은 좀 높네요. 바이오팜보다 바이오 사이언스.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 그래도 기관은 좀 지금 펀더멘털에서 조금 더 코스피가 상승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은 아니다,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오늘 좀 올랐고요. CJ 대한통운 4,500원 올라서 17만 4천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GS도 역시 올랐네요. SO에 오른 것처럼. 롯데쇼핑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동서도 올랐네요. GS건설 쪽은 대부분 오늘 같은 경우 대부분 올랐네요. 도전비주원 같은 경우에 1,500원 떨어져서 10만 500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 기관 동시에 팔았고요.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ROE, 매출액, 영업이익 다 2020년 기준으로 봐야겠죠. 좋습니다. 예, 좋아요. 부채 비율도 양호하고 당좌도 좋고요.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근데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마음. GS 리테일도 올랐고 신세계 역시 올랐습니다. 한화도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도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했는데 메릴린치 들어왔네. 단기간으로 매수했다가 또 빠지겠네. 이건 나중에 보는 걸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오뚜기 같은 경우는 3,000원 하락해서 58만 3천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효성도 살펴봐야 하고요. 83,600원. 외국인 약간 매수했고 기관도 역시 매수를 진행했네요. 국민연금 감사위원 선임 반대. 뭐 약간 이거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효성중공업 ESS 진출 이건 호재네요. 3월 17일 2021년 3월 17일. 근데 전체적인 코스피 장을 봤을 때 좀 하락의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갈 때 조금 생각을 좀 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 오늘 500원 하락해서 28만 1,000원 종가 마감했고요. LG전자 우선주 조금 올랐네요. 한전 KPS 450원 떨어져서 28,500원 종가 마감했고요. 이것도 약간 한전이랑 거의 비슷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이익 남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벽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 이런 걸 좀 알아둬야 할 것 같고요. 롯데칠성도 오늘 500 올라서 12만 1,50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SK가스, 롯데리츠 뭐 이게 떨어질만 하죠. 롯데리츠, 한전기술, 이건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봐도 차라리 한전 쪽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한전도 맨날 적자를 보다가 이번에 좀 최근 들어서 좀 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가 만약 상용 보급화 된다면 뭐 적자 기업, 만년 적자 기업, 뭐 적자 기업 이렇게 찍힐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매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양식품 800원 떨어져서 92,000원 주가 마감했고요.
애경산업 150원 떨어져서 24,850원 종가 마감했네요. 외국인 기관 매도 진행했고요. 음, 뭐 그렇게 악재는 크게 보이지 않네요. SPC 삼립 72,700원 종가 마감했고요. 기관 외국인 다 들어왔네요. 키움키움인 게 조금 걸리긴 하네요. 매수 매도 키움키움. 오르려면 약간 외국인들이 좀 많이 받쳐줘야, 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받쳐줘야 좀 괜찮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봐서 이것으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2021년 3월 22일 오늘 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